잠깐 다리가 너무 아파서 잠깐 앉아있는데 사원님 지금 쉬러 왔어요? 놀러 왔어요?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일하세요.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래서 저희끼리는 그냥 우리 여긴 감옥이라고 수용소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로켓 배송, 샛별 배송, 새벽 배송, 하루 배송, 저녁 몇 시까지 시키면 다음날 오전 7시 전까지 배송을 해준다는 빠른 배송 서비스 드립니다. 이전에 없던 혁신, 이런 문구들을 업고 등장한 빠른 배송들은 신기하고 또 편리합니다. 각 기업들의 홍보 영상에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같은 단어들이 등장하죠. 인공지능이 이 모든 걸 가이드하니까 로켓 배송 제품은 쓰러지지 않죠. 대신 노동자들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4,000명의 노동자 중 정규직은 단 98명, 그리고 대부분 이름으로도 불리지 못하는 언제든 자를 수 있는 일용직 노동자들입니다. 혁신이라던 빠른 배송은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감시와 통제로 이루어낸 것들이었죠. 그 감시 카메라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하는데 보면 위에 다 있고 저는 깜짝 놀랐던 게 락커룸에도 있더라고요. 근데 락커룸에 탈의실처럼 검은색 천 이렇게 있는데 거기 사람이 뭐 몇십 명, 몇백 명일 텐데 그거 탈의실은 한 3개? 4개?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훌떡훌떡 이렇게 벗었어요. 지금 위에 CCTV 있는 거 아냐고. 그래서 깜짝 놀라고 옷을 바로 입더라고. 저도 그때 알았거든요. 그래서 하늘을 천장을 보니까 CCTV가 되게 좀 많더라고. 근데 락커룸에까지 CCTV가 있는 거 보고 솔직히 너무 놀래서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UPH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개인마다 할 수 있는 속도가 특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공지를 하거든요. 뭐 사원님들 지금 속도가 너무 안 나오고 있다. 속도가 너무 안 좋은 사원님들은 따로 중앙으로 부르겠다. 어느 사원님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사원님은 지금 뭐 80인데 사원님은 뭐 45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속도가 너무 안 나오면은 개별적으로 호출을 하는 것도 많이 봤어요. 화장실을 가더라도 눈치가 보여요. 왜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기계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일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이런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화장실 갔는데 화장실 가는 기간이 좀 길어가지고 10분이 지나면은 관리자가 거기에 뜬대요. 뭐 10분 넘었다 그러면은 몇 번 사원님 나와보세요. 그래서 나가면은 사원님 10분 동안 뭐 했어요? 왜 안 했는데 화장실 갔다 그러면 근데 이렇게 하면 실적에 남는다고 이러면 더 이상 못할 수도 있다고 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 우리는 항상 감시가 되는구나 내가 조금만 쉬어도 이게 내 일자리가 없어질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항상 갖게 되는 거죠. UPH, 물품에 바코드를 찍는 행위를 기록하기 때문에 초마다 행동이 감지됩니다. 대부분 계약직이자 일용직 노동자들인 쿠팡 노동자들에게 CCTV, UPH는 단순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내일 당장 일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감시와 통제의 수단이죠. 고용이 불안한 노동자들은 자신의 시간당 생산량이 낮게 나와 일을 하지 못하게 될까봐 실제로 속도가 느린 노동자를 공개적으로 불러 망신을 주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노동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쿠팡은 UPH를 통한 감시로 고용을 늘리는 대신 노동자를 쥐어짜고 있는 거죠. 쿠팡 노동자들은 쿠팡의 열악한 환경이 이 UPH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물류업체에서 사용하는 UPH 시스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건 감시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근로감독을 하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의원님, 저희가 쿠팡에 대해서 근로감독하면서 여러 가지 노동 조건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만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시간당 작업량 등을 기준으로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직접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행법으로 규제할 마땅한 방안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달라는 노동부 장관. 10개월 동안 5명의 노동자가 쿠팡 물류센터에서 사망했습니다. 혁신 IT 기업이라는 쿠팡은 모든 것이 다 데이터죠.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UPH 같은 전자감시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얻고 어디에 언제 노동자를 투입하고 쪼아서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쿠팡의 입장에서는 화장실 가는 것도 통제를 해야 하는 겁니다. 효율성만 보니까요. 기업의 의무는 뭘까요? 뭐 하면 안 되는 뭐 행동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행동을 하면은 지금 이 시간대에 있는 사람들 싹 다 블랙리스트 다 올리겠다 이러면서 그러면 일 이제 못한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상황에서 이게 뭐지? 이게 뭐 하는 건가?
되게 블랙리스트를 공공연하게 말하네요. 네, 그죠. 그러니까 잘못을 하거나 잘 안 하면은 너네는 이제 일을 못 할 수도 있다. 그런 거를 계속 안지적으로 주고 그렇죠. 물류센터의 블랙리스트는 최근 마켓 관리를 통해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일을 못하거나 실수를 했거나 불만이나 항의를 하면 언제든 블랙될 수 있다는 불안은 매일매일 출근 승인이 나길 기다리는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쿠팡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시키는 대로 잘 하라는 거죠. 전자상거래 이커머스 시장이 생활 혁신을 가져왔다고 다들 말합니다. 쿠팡이나 마켓 관리가 정말 이전에 없던 세상 처음의 혁신을 가져왔다고 생각하시나요? 기술적 혁신 없이 제도나 법의 허점을 노려 노동자를 감시하고 쥐어 짜내고 있는 플랫폼 자본 혁신에 가려진 민낯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저녁에 주문한 물건을 다음날 아침에 받아보는 서비스가 꼭 필요할까요? 노동 감시뿐만 아니라 빠른 배송을 위해 필수적인 야간 노동과 고강도 노동이 노동자들을 내몰고 있습니다. 편안함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외면하고 있는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마다 돈 버는 거 너무 힘들다. 그래서 쿠팡에서 전 잘 안 써요. 제가 포장하게 될까봐. 그렇답니다. 내일도 가시나요? 네.